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9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10월에 있을 시험을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쉬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쉬운 문제 가장 많은 유형이 뭐냐면 어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시간만 확보해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52번이었어요. 샤오미 속에는 함유되어 있다. 蛋白质和维生素 단백질과 비타민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펑푸가 뒤에 있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丰富的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네, 53번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作为什么什么道具 어떤 도구로서 깐빙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그냥 이것은 在使用中 사용하는 과정에서 存在 존재합니다. 안전隐患 인환이라고 하면 우리 6급 단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안전적으로 숨겨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 뭐가 있냐면 이딩더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달 풀이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가장 주요한 성분 3가지. 주어를 꾸미면 관형어. 혹은 한정어, 정어 이런 거 다 똑같은 호칭이 되겠고요. 목적어 꾸미는 것도 똑같이 관형어, 네, 이렇게 부릅니다.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면 부사어, 다른 말로는 상황어 혹은 상어 다 같은 호칭이 되겠고 뒤에서 꾸며 올라오면 보어. 이때 관형어가 주어나 목적어를 꾸밀 때 나는 혼자 꾸밀 수 있어. 그럼 그냥 냅두면 되는데 아니야, 나는 연결고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더를 됐죠? 부사어도 서술어를 앞에서 꾸밀 때 나도 연결고리가 좀 필요해 라는 상황에서는 땅지자 덜을. 보어는 결과보어, 방향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실행보어, 동량보어 많은 보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꾸며요. 그런데 2가지 보어가 이 덜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도보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说得很好. 말하는 정도가 잘해요. 2번째는 가능보어. 听得懂, 알아들을 수 있다. 이때 우리가 더를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더가 서술어 앞, 그러니까 부사어 자리에 있다는 것부터가 벌써 이 문장이 틀렸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누구를 꾸며야 되냐면 목적어를 꾸며서 일정 정도의 안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쉬운 게 어순 문제인데 요즘 어순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졌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보다 한 단계 위가 이제 문장 분석형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분석을 잘 하셔서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서로 안 맞는다든지 또 요렇게 서로 안 맞는다든지 또 주어, 목적어가 서로 안 맞는다든지 혹은 2번째 경우는 없는 게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 있다든지 서술어가 혹은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에 문장 분석형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원래 기존에 조금 난이도가 있을 때는 얘가 절대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했었는데 요즘에 요 쉬운 거, 어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요럴 때 우리 빨리 6급 따놔야 될 것 같아요. 자, 59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作为 뭐로서? 交汇点, 네, 어떤 교차점으로서 베이징地区 북경 지역은 生态多样, 생태가 다양하고 四季分明, 사계절이 분명하고 观察野生鸟类活动迁徙的.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圣地, 명소라는 말을 꾸미고 있는 말이에요. 뭐를 관찰하는 야생 조류의 활동, 그리고 과병렬이잖아요. 이거 해석 안 돼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이 2가지를 관찰하는 명소, 동사 어디 갔어요? 자, 얘가 주어 역할을 해요. 베이징 지역이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명소이다. 동사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요게 어순 문제보다는 한 단계 조금 높은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잊어버릴만 하면 출제되는 문제형이 요건데요. 오늘 제가 강의할 거.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이 강의를 찍으면서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얘기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딱 나오는 문장의 내용도 되게 비슷해요.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 그래서 암기를 딱 해두셔야 되는데 동사 중에서 시험에 잘 출제되는 거는 네 가지가 많이 보이는데요.避免 피하다, 난미엔 뭔가 안 좋은 일을 피하기가 어렵다. 위방 예방하다, 防止 방지하다. 여러분 이런 동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안 좋으니까 피하려고 하고 안 좋으니까 피하기 어려울까 봐 걱정이고 안 좋으니까 예방하고 안 좋으니까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보시면 무조건 끊어내시고 뒤가 안 좋은 얘기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네, 이거를 섞어서 해석을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끊고 이거는 잊어버리고 뒤가 부정적인 내용이기만 하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 아이들을 접속사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문장을 편의상 A, 뒤에 문장을 B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요 자리에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 써있자라고 하죠. 뭐뭐로 써라는 접속사의 시작을 좀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삐미엔과 남미엔은 미엔이 공통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미엔을 써서 이미엔 6급 단어, 똑같은 5급 단어는 미엔더 같이 외워주시면 A 함으로써 B를 피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방의 방, 방주의 방을 데려와서 이 방이라고 하면 A 함으로써 B를 예방하고 방지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런 단어들이 오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B는 무조건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끊고 뒤가 부정적인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58번 문제를 보시면 为了防止 자, 防止가 나왔어요. 그러면 끊고 이 뒤에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기만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면 这类交通事故 이런 종류의 교통사고가 不再发生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뿌를 빼서 네, 발생하게끔 안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 놓아야 그것을 방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도 잘 바뀌지도 않아요. 不再发生 맨날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 1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독해 3부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독해 3부분을 풀 때 첫 번째 뭐를 하라 라고 얘기했냐면 관련사를 이용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관련사라고 하면 수이란 하면 뭐 딴슈가 잘 나온다든지 루고 하면 치오가 나온다든지 이런 짝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 앞부분 수이란 루고 뭐 부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는지 그러면 짝으로 답이 한 방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71번 앞에 그런 거 없죠? 72번 앞에 봤더니 뭐가 있냐면 부진이 보여요. 부진, 睡眠时间不同 수면 시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면 부진과 짝이 되는 단어가 나오면서 뭐뭐도 보통 다르다. 이런 내용이 아마 연결이 되겠죠? 쭉 훑어봤더니 유일하게 예. 네, 그래서 색칠을 했어요. 부진, 예. 그리고 내용도 한번 보시면 뒤에 各不相同, 뭐뭐뭐뭐도 서로 각기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르다.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73번 앞에 없죠. 74번은 막혀 있고 75번도 앞에 네,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A, B, C, D, E에서 혹시 관련사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쭉 보시면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것도 꼭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这个睡袋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这라는 지시대사를 사용해서 어떤 단어가 제시될 때는 무슨 뜻이냐? 바로 이 빈칸 앞에 이 단어가 100% 있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당연히 앞에 있으니까 이것이 睡袋는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睡袋는 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这个, 这 라는 말로 다른 단어를 이끌어내는 표현이 있을 때는 빈칸 바로 앞을 체크해 보세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71번 앞에 그런 말 없죠? 睡袋 없죠? 72번은 끝났고 73번 앞에 없죠? 74번 앞에 睡袋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를 74번에 넣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써 별로 해석을 하지도 않고 두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세 문제가 남았는데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풀면 한 문제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니까 굉장히 빨리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7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71번 보시면 앞에 쉼표, 뒤에 쉼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도 조금 읽어보고 뒤도 내가 느낌이 올 때까지 읽어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鱼类睡觉就像我们人类打个盹儿. 고기류가 잠을 자는 것, 물고기류가 잠을 자는 건 마치 우리 인류가 조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고, 뒤에 보니까 有的2、3小时有的几分钟有的甚至只有几秒钟이라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2~3시간, 어떤 애들은 몇 분, 어떤 애들은 심지어 몇 초밖에 잠을 자지 않는다. 자, 요걸 연결하기에 적합한 내용. A, C, D만 보면 되니까 A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他们主要靠敏锐的嗅觉. 그들은 민감한, 예민한 후각을 근거로 해서 找到猎物, 예, 사냥감을 찾습니다. 전혀 잠자는 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자, C를 볼까요? 睡眠时间非常短. 내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어떤 애들은 2~3시간, 어떤 애들은 몇 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확실하게 C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자, 73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쉼표, 뒤에 쉼표, 앞에도 조금 읽어보고 뒤도 조금 읽어보도록 해요. 이 물고기의 도하오 디런이라고 했어요. 디런 하면 5급 명사로 적. 그래서 천적이 되겠죠. 지금은 예, 천적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 들어가고, 그래서 이 물고기는 睡觉的时候 잠을 잘 때 会选择一个安全的地方 안전한 곳을 선택합니다. 요걸 연결을 해줄 만한 말. 아까 우리 A를 보시면 예, 민감한 후각으로 사냥감을 찾는다. 이때 탐험이 만약에 여기 정답이 돼서 들어간다면 이 고기가 되겠죠. 이 고기가 후각으로 얘를 찾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아서 잠을 잔다. 연결성 좋아요. 뒤에 한번 볼까요? 우파라고 하면 뭐뭐 할 방법이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像普通鱼类一样 보통 고기들처럼 통과 什么什么 잘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이것을 통해 호흡을 할 수가 없다. 호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A. 그러면 75번은 저절로 D. 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거의 내용을 많이 안 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네. 자, 이번에는 독해 4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 4부분은 속독이 웬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 주변만 읽으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포인트를 잘 찾아내서 답을 빨리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속독의 범위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거는 조금 많이 읽어야 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차이지 거의 대부분은 어쨌든 속독이 된다 라고 믿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속독하는 자세한 방법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훈련을 시키긴 하는데 오늘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81번에서 84번 문제였어요. 총 4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이었고요. 81번을 한번 보시면 关于极地气象学研究 극지 기상학 연구에 관해 下列哪项正确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질문했어요. 뭘 힌트로 삼으면 답이 나올까? 极地气象学 빨간색으로 색칠해놨죠. 이 말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1번 단락에는 훑었는데 안 나왔어요. 2번 단락에 갔더니 여기 나오는데 이 단어가 포함된 문장부터 보통 읽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읽게 되면 气象学家 기상학자들은 把什么什么样的学科 어떤 학문을 称为 지디치상学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명칭만 얘기했지 어떤 특징을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随着 뭐에 따라서 全球气候变化研究的不断深入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전 세계 기후 변화의 연구가 끊임없이 깊어짐에 따라 지디치상科学, 지디치상学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총传统的 이러이런 학문으로부터
샹, 뭘 향해서 요게 시작돼서 包括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학문 등 更广泛的领域, 더 광범위한 영역을 향해 拓展 하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영역이 끊임없이 拓展, 넓어지고 있다. 거의 유사하게 정답이 나왔고요. 82번 보시면 集体气象的研究对象包括 라고 했어요. 연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그렇다면 연구 대상을 설명하는 곳을 찾는데 3번 단락에 갔더니 集体气象的研究包括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무조건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남北极, 남극, 북극이 对 어디에 대해 全球气候变化, 전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해 有什么反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즉 지디더 이런 극지의 响应, 호응이 첫 번째 연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정답은 지디, 요런 남극, 북극이 전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反应 혹은 响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极地气候模拟存在偏差的原因是 해석이 조금 잘 안 돼도 여러분 요偏差만 찾아도 답 부근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차가 존재하는 원인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偏差를 찾아서 갔더니 3번 단락 目前 어쩌고 저쩌고 뭐뭐뭐뭐더 模拟存在较大偏差라고 했어요. 그래서 模拟存在较大偏差라는 말이 거의 똑같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친절하게 是因为 무엇 때문이냐면 对北极和南极地区冰雪 북극과 남극 지역의 빙쉐가 우리 뭔지 모르더라도 이것과 大气 대기가 相互作用的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이부터 여기까지 认识不足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잘 설명한 보기는 对极地冰雪与大气 방금 얘기했던 冰雪와 대기에 대해서 缺乏认识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글에 따르면 당연한 거고 极地气候的变化 자, 솔직히 얘기해서 요런 말은 위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기후가 변화한다는 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는 힌트가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 풀이를 하면서 마지막 문제를 보여드렸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좀 불명확한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지난달에 풀었던 거는 下列哪项正确 다음 중 어느 것이 옳죠? 이렇게 힌트가 아예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지막 문제로 아직 내가 읽지 않은 단락이 있다면 거기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4번 단락을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4번 단락에서 극지역의 기후 변화라는 말을 찾아내면 답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앞에 내용이 조금 있었고요. 可以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남北极, 즉 극지가 되겠죠. 气候变化 거의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 변화는 是 뭐이다. 全球气候变化的 네, 전 세계 기후 변화의 指示器, 지시기라고 하면 그것을 나타내는 기구, 기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정답은 能灵敏反应, 아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 전 세계 기후를.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독을 하는 방법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쓰기입니다. 2번 쓰기의 주인공은 너무 쉬웠어요. 리先生.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아닌데 꼭 알아야 되는 이름이 짱모라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테스트해보다, 시험해보다 이런 HSK 시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테스트해보다 이런 거 할 때 우리 6급 단어 가오옌이라는 단어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고요.
최근에 나왔던 쓰기 중에 가장 단락이 많았어요. 15단락. 이거는 절대로 그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재분배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천자의 글을 우리가 400자로 줄임에 있어서 400자 정도의 글에서 가장 좋은 단락의 개수는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중에 5개로 15개를 다시 합쳐서 크게 5개 단락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규칙부터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1번 단락에서 1000에서 400자니까 40%, 2번 단락에서 40%, 무조건 각 단락을 다 40%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쭉 연결하면 좋은 요약 작문이 될까요? 아니요. 오늘 15개의 단락에 있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단락은 정말 많이 써야 하는 단락이 있고요. 어떤 단락은 이 글 전체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오늘 날려버리는 단락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의 균형을 생각해야지 단락별로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최악의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 패스.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더 들어가는 거. 그리고 좀 문학적으로 멋을 부린 표현 같은 거 보통 안 어울리고요. 짧게 되면. 인칭 대사. 네, 오늘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글의 특징이 대부분 직접 합법. 그러니까 큰 따옴표가 등장하는 식으로 주인공끼리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없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인용부호를 내가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인용하겠다? 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쉼표 찍고 요거 없애고 직접 합법이 아니라 간접 합법으로. 네, 간접 합법으로. 때로는 아예 그냥 객관적 서술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따옴표하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한 다음에 큰 따옴표하고, 내가 어제 너무 심했지? 내가 어제는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라고 말했다. 라고 할 것을 확 줄여서 객관적 서술로 그는 나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접합법이나 객관적 서술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워라고 했던 걸 그대로 워라고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인칭 대사의 변화 민감하게 오늘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지시대사. 그래서 앞의 내용을 가리키면서 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무 떨어진 내용을 지금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 여기 내용을 썼는데 한참 안 쓰다가 어떤 내용을 툭 떨어져서 쓰게 됐을 때 요거를 연결하는데 를 쓰는 것이 괜찮다면 써주고, 또 원래 가 들어있던 내용이지만 나는 앞에 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빼야 하면 빼고, 이런 지시대사의 사용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저도 나중에 또 할 건데요. 관련사를 조금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혹은 뭐뭐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원래 어색할 수 있는 문장들을 조금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더 좋은 요약장문이 되겠습니다. 요약장문은 우리가 10분 동안 글을 파악하고 그리고 35분 동안 쓰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35분 동안 쓰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까먹을까 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쓰기 때문에 그거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 가장 문제는 10분이죠. 10분. 10분 만에 한국어로 그 정도의 내용이 있어도 파악하기 힘든 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10분 사용법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기본 규칙.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이걸 하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앞에서부터 진짜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10분 만에 그걸 암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AI가 아니잖아요. 불가능하고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내용을 달달달 암기하는 거는 절대 안 되세요. 그러면 앞부분만 암기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뒤는 없는, 말하자면 완벽한 요약 쓰기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고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 보통 1번 단락을 얘기하겠죠. 앞부분.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을 읽게 되면 결론을 알고 우리가 처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요런 것들은 좀 덜 중요하겠다. 왜냐면 아까 결론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글이겠다 하는 것이 길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읽는데 이때 제가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마지막 문장은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시는 것을 완전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글을 마무리 짓기가 굉장히 힘드셔요. 그건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해뒀다가 조금 그대로 쓰는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읽는데 읽으면서 뭔가 필요 없는 부분, 이건 반복된다. 상세한 설명을 하는구나. 이야기 흐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구나. 요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냥 쓱 넘어가면서 쓱 넘어가면서 흐름만 보시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면서 봐야지 이거를 세밀하게 다 보면 10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대충 보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요 부분은 나중에 내가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면서 읽어내려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한 몇 분이 남았어요. 글을 보지 않고 떠올려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쓸 수 있겠는지. 그래서 글이 아직 내 눈앞에 있을 때 생각이 안 나면 빨리 다시 체크해서 맞다 이거였지. 요거는 써야지. 요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10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해야 되는 거 주인공 이름 다시. 오늘은 너무 간단해서 리先生 괜찮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글의 마지막에 쓸 표현은 딱 끝나기 직전에 암기를 해두시고 IBT 같은 경우는 화면이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 먼저 쳐두세요. 내가 지금 까먹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쳐두시고 종이로 페이퍼로 시험 치시는 분들은 그 원고지를 피해서 가쪽에다가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그 종이 자체가 조금만 써도 되게 탁 자리가 이게 뭐라 그러지? 움푹 파이는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쓰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0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어로 한번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요. 해석은 좀 어색하더라도 직역 위주로 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단락하고 맨 끝에 단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先生은 한 회사를 인수해서 이 회사의 새 사장이 되었다. 일부 직원은 이로 인해 이직을 선택했고 남은 직원은 자연스럽게 리先生의 새 직원이 되었다. 남은 직원 중 한 명의 이름이 짱모였는데 그는 원래 회사의 부사장이었고 리先生은 이전부터 그를 알았으며 그의 업무 능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본적인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은 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락으로 가볼까요? 친구는 마침내 이해했는데 리先生이 짱모를 중용할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결코 그가 자신의 안목이 영원히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확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실수가 생겼을 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네, 여기 친구라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할 모양이에요. 그죠? 인성을 위배하고 부하를 시험해 보느니 차라리 자신의 리스크에 맞서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나은데 이것은 아마도 가장 좋은 시험일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리先生은 짱모라는 아주 업무 능력이 강한 사람을 시험해 보지 않고 믿고 중용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단락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2번 단락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리先生은 계속 짱모로 하여금 부사장을 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유능한 조수가 되게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리先生의 친구가 그에게 짱모에 대해 시험을 해보자고 건의했는데 아무래도 그는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노력했으니 그들은 짱모가 새 사장에게 충성할 것인지 아닌지 확정 지을 수가 없었다. 3번 단락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를 시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 리先生이 친구에게 물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풀어서 설명식으로 갈 거예요. 친구가 말했다. 그를 자천시키거나 혹은 그를 중요하지 않은 부서로 이동시키면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자천시키거나 그래서 요 중에 하나만 쓸 생각으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로 하여금 타격을 받게 할 거야. 만약 좌천된 후 그가 불만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낸다면 이런 것도 하나만 쓰면 돼요. 화를 안고 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는 그를 중용하지 않아야 돼. 만약 그가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게다가 예전과 다름없이 노력해서 일을 한다면 너는 안심하고 그를 중용해도 돼. 네, 5번 단락. 리先生이 양손을 펼치며 물었다.
너는 내가 무슨 이유로 그를 자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6번 달라. 이유는 필요 없어. 만약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지.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7번 달라. 리先生은 약간 사색을 하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표현인 것 같고 며칠 후 리先生은 짱모를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명한다고 정식으로 선포했다. 요거는 꼭 써야겠죠. 친구는 소식을 알게 된 후 놀라서 물었다. 너는 이미 짱모를 시험해 본 거야? 아니, 리先生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유 없이 자천을 당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아마 마음에 불만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야. 만약 누군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나는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가 자신의 정서를 감출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아마도 더 무서울 거야. 9번 날라. 친구는 어깨를 들썩 필요 없고 그는 결코 리先生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반박할 길이 없었다. 이거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의 반응이 이 글에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몇 년이 지난 후 리先生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짱모는 그의 가장 유능한 조수가 되어 회사를 위해 많은 부와 기회를 창조했다. 11달러. 친구도 직접 눈으로 짱모의 능력을 보고 알게 되었고 또한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더 감탄한 것은 리先生의 안목이었다. 당초 리先生은 짱모에 대해 시험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명의 이렇게 우수한 조수를 얻었으니 운을 제외하고도 의지한 것은 정확한 사람을 보는 안목이었다. 지금 말이 되게 많이 겹치고 있어요. 그쵸? 시험하지 않았다는 건 아까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12달락을 보시면 아니야, 이것은 운과 안목과는 관계가 없어. 리先生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사실 나는 당초에 중국어로 할 뻔했어요. 짱모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 결코 몰랐어. 친구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기왕 그렇다면 리先生은 왜 과감하게 시험을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짱모를 중용한 걸까? 그는 어떻게 짱모가 중임을 맡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질문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달러. 나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어. 동시에 나는 다른 준비를 했는데 설령 나의 안목에 문제가 생겨 짱모가 중용할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즉시 발견하고 또한 손실을 가장 낮게 낮출 수 있었어.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先生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아까 15번 달러.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을 우리가 한번 줄여볼 텐데요. 보통 1번 같은 경우는 1번 달러 같은 경우는 많이는 못 줄여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줄였냐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써야겠더라고요. 리先生은 한 회사를 인수해서 이 회사의 새 사장이 되었다. 일부 직원은 이로 인해 필요 없죠. 이직을 선택했고, 자, 그 다음 보시면 남은 직원은 자연스럽게 리先生의 새 직원이 되었다는 중요하지 않고 남은 직원 중 짱모를 소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 명의 이름이 짱모였는데 그는 원래 회사의 부사장이었고 그리고 계속 짱모를 주어로 해서 업무 능력이 매우 강했다 라고 바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 한번 바꿔봤는데 보시면 리先生收购了一家公司成为这家公司的新老板一些员工选择了离职留下来的员工中有一个人叫张默他原先是公司的副总业务能力非常强 네, 요렇게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자, 2번 단락도 많이 못 줄였어요. 리先生은 계속 짱모로 하여금 부사장을 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유능한 조수가 되게 이거 안 하려고요. 부사장을 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리先生의 친구는 그에게 짱모에 대해 시험을 해보자고 건의했는데 여기에 인웨이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짱모가 새 사장에게 충성할 것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사를 하나 추가해서 2번 단락도 되게 많이 썼죠. 리先生打算继续让张默做副总但李先生的朋友建议他对张默进行考验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시험을 한번 해보자. 因为不能确定 뭐를 확정 지을 수 없어요. 张默对新的老板是否忠诚 충성할지 안 할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너는 어떻게 글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를 풀어서 리先生이 친구에게 그리고 요 가로는 제가 넣은 건데요. 요 말을 넣었어요. 어떻게 시험해야 하냐고 묻자 하고 쉼표로 다음 문장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李先生问朋友应该如何考验 이라고 묻자 朋友说 이렇게 연결.
친구가 말했다. 그를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천시켜서 만약 불만을 드러내면 그를 중요하지 말고 만약 그가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게다가 노력해서 일을 한다면 중용해도 되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뽑아냈어요. 자, 그럼 앞과 다시 연결을 하면 어떻게 시험할까 물었더니 朋友说可以让他降职라고 하면 직책을 낮춰버리는 거죠. 자천시키는 거예요. 如果他表现得很不满就不能重用他如果他平静地接受并且努力做事就可以重用他 네, 요렇게만 기본적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락을 제가 아예 이제 쓰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로 자천시켜야 돼? 이유는 필요 없어. 이거를 왜 안 썼냐면 뒤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7번 단락. 약간 사색을 하고 이거 쓸 필요 없죠. 바로 며칠 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리先生은张모를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명한다고 선포했다. 바로 요것만. 几天后李先生宣布任命张默为公司的副总 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8번 단락. 자, 이거를 좀 많이 손을 댔어요.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친구는 소식을 알게 된 후 놀라서 물었다. 너는 이미 짱모를 시험해 본 거야? 아니, 이거를 다 연결을 하려면 그러면 또 리先生이 말했다, 아니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친구는 알게 되고 놀랐다. 리先生이 그냥 말했다 아니고 解释说라고 얘기했어요. 좀 설명을 했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여기에 있어요. 그는 짱모를 시험해 보지 않았는데 인웨이 또 하나 넣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하고 끝내야 돼요. 않다. 이유 없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무슨 이유로 걔를 자천시켜? 이유는 필요 없어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락은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판단한 거예요. 이유 없이 자천을 당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불만이 생길 거고 만약 차분하게, 이 기꺼이란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빙징 아까 앞에 나오길래 좀 바꿨거든요. 차분하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다. 네, 요렇게 바꿔봤습니다. 조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朋友得知后很吃惊 네, 요렇게 得知后很吃惊 알게 된 후 놀랐다. 리先生解释说 타라고 하죠. 我가 아니죠. 큰 따옴표가 없어요. 他没有考验过张默因为那样做很不妥当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没有理由被降职任何人 어떠한 사람이라도都会不满如果平静接受反而 오히려 5급 부사 부정常,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네, 내용도 굉장히 줄여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대화를 주고받을 거를 한 번에 그냥 설명으로 쭉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9번 단락. 자, 이것도 별로 쓸 필요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친구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걸로 저는 결정했고 10번 단락, 이제 시점이 바뀌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요건 빼도 되겠죠. 기대했던 것과 같이 짱모는 가장 유능한 조수가 되어서 회사를 위해 많은 부와 기회를 창조했다. 요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几年过去后张默成为最得力的助手 得力助手라는 말은 조수를 묘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따페이에요. 为公司创造了许多财富和机会 네, 요거는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1번 단락을 보시면 노란색이 진짜 조금이죠. 왜냐면 위에는 친구가 짱모를 보고 감탄을 했지만 더 감탄한 것은 리先生의 안목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당초에 리先生은 짱모에 대해 시험을 하지 않았고 이거 우리 이미 알아요. 오히려 한 명이 이렇게 우수한 조수를 얻었다. 이거 알아요. 방금 조수가 됐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운을 제외하고도 정확한 사람을 보는 안목이었다. 위에 안목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필요가 없었어요. 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뒤잖아요. 친구가 더 감탄한 것은 리先生의 안목이
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앞을 안 썼잖아요. 앞을 안 썼기 때문에 더라는 말이 들어가기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말을 바꿔서 친구는 리先生의 안목에 매우 감탄했다. 그냥 요렇게. 그래서 朋友很佩服李先生的眼光 하고 다음 내용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심표. 심표. 자, 그랬더니 아니야, 이것은 온갖 관계없어. 나도 그 사람이 뭐인지 아닌지 몰랐어. 이거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12번 단락 패스. 13번 친구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 이거를 연결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보시면 친구는 이란 주어로 어차피 가고 있었죠. 친구는 리先生의 안목에 감탄했다. 연결이 좀 필요해요. 그 대신 그러나 또한 딴예 원래 없던 연결. 그러나 또한 很不解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요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가? 두 개 중에 하나만. 리先生은 왜 과감하게 시험을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짱모를 중용한 걸까? 요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但也很不解李先生在没有进行考验的情况下为什么敢重用张默 요렇게 14번 리先生이 말하길 나는 안 할 거예요. 자신도 설명이니까 확정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말이 나오잖아요. 내 앞에 있었던 아까 12번 달라 사실 나도 믿을 만한지 아닌지 결코 몰랐어. 요 얘기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시도해보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다른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좀 빼고 바로 결론으로 만약 짱모가 없었어요. 만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 짱모가 중용할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는, 나는이 아니라 그는 인칭대사 바꿔주시고 즉시 발견하고 또한 손실을 가장 낮게 낮출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李先生说自己也不确定但决定试一试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었대요. 如果 만약 张默并不值得重用 하다면 他能够及时发现并且将把损失 손실을 降到最低 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15번은 친구가 깨달은 내용이 곧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근데 주제를 뒤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빼고 바로 주제를 그대로 외웠다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을 위배하고 요건 그냥 좀 빼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썼거든요. 부하를 시험해 보느니 차라리 자신의 리스크에 맞서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나은데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빼고 가장 좋은 시험일 것이다. 전략적으로 암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5급 구문이 들어와야 돼요. 위치 A, 不如B. A 하느니 차라리 B 하는 것이 낫다. 위치 考验下属, 下属라고 하면 아랫사람, 하급자, 하급기관을 나타내는 6급 단어예요. 아랫사람을 시험해보느니 不如考验, 뭐를 시험해봐라? 능력, 어떤 능력? 自己抗风险的能力, 风险 5급 단어, 위험이나 리스크. 그래서 자신이 리스크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해봐라. 자기가 이럴 때는 뭐뭐시야말로 这才是最好的考验.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험이 될 것이다. 요렇게 줄였을 때 410 몇 글자가 나왔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세어봤거든요. 410 몇 글자. 거의 딱 맞게 나왔습니다. 자, 단락을 다시 나눠야겠죠. 어떻게 나눴냐면 1번 단락은 리先生과 짱모에 대해서 소개를 한 부분이라 일단 하나로 빼내시고 2번에서 6번이 뭐였냐면 친구가 우리 짱모 시험해보자 라고 말하는 내용. 7번에서 9번 단락이 리先生은 짱모를 그래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3번 단락으로 가면 되겠고 10번에서 14번을 4번 단락으로 해서 리先生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락 혼자 빼서 주제 단락을 5번 단락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5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주 중요한 제목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로만 딱 끝나는 쓰기가 있어요. 뒤에 따로 주제를 언급하지 않고. 그럴 때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혹은 사물을 두고 앞에 수직 성분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러이러한 누구누구, 이러이러한 사물.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처럼 따로 주제가 뒤로 빠져 있는 경우는 그 문장에서 보통 좋은 제목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보시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험이다. 여기에 너무 좋은 제목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最好的考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험 쓰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연습하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단락을 분배하는 방법, 그리고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아예 날리는 단락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어떻게 선별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많이 보시면 이게 쓰기는 일종의 기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요령과 기술을 익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개 모아서 적중통과 봐주시면 10월 시험 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